이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5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5개가 순서대로. 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노즉 기상이라고 해서 화내다. 왜 화일까? 왜 화일까 생각해 봤어요? 희는 뭘까? 희. 기쁘다. 사는 뭘까? 생각하다. 비는 슬프다. 라스트팡 두렵다.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 왜 어렵지가 않냐면 이게 같은 개념이야. 자, 또 육신으로 가볼까? 목은 뭐라고 했죠? 육신으로 봤었을 때 비견 겁재. 화는 뭐예요? 식신상관. 토는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목이라는 애는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기운이죠. 목이라는 애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쓱 올라가는 기운을 가지고 있죠. 목이라는 애는. 그러면은 사주에서 목이 중심되어 있는 애들은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사주 구성이 어떠할까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화가 나면 기운은 위로 솟아오른다 라는 얘기가 노적기상입니다. 희라는 것은 사람이 기쁘면 기운이 이완돼서 펼쳐지다 라는 거야. 범위가 넓어지다 라는 거야.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많아지면 기운이 멈춘다 라는 뜻이야. 멈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슬플 때는 기운이 어떻게 될까? 약해지다예요. 약해지다. 공포를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사람이 걱정될 때는 기운이 내려가다예요. 그러면은 높아지다, 내려가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크게는. 그러면은 사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에요. 그러면은 사주에서 목의 기운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워딩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화내듯이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 격양되듯이 말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목 중심이 되겠지. 또 목 중심인 애들이 어디 있어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애들,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 있는 애들,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이 애들은 목 중심으로 약간의 수를 갖느냐 화를 갖느냐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화를 서로 많이 내겠지. 서로 목소리가 크지.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있어? 아이들을 목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서로 자기네들 목소리 볼륨 조절이 안 돼. 그러면은 사주 구성상 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목소리 볼륨 조절이 잘 안 돼. 중간 볼륨이 별로 없죠. 목소리가 아예 크거나 목소리가 아예 개미만 하거나. 감정 표현이라는 것도 이렇게 화내건 것처럼 격양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럼 바꿔서 사주가 화중심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사소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실없이 웃고 막 아 좋아요 아 재밌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은 화중심인 애들 빵긋빵긋하는 애들이 화중심이에요. 화중심인 애들 여름에 태어나신 양반들. 그러면 사주가 토중심인 사람들은 얘네들은 어떻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기운이 멈춘대. 근심 걱정이 많지 매사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매사에 모든 워딩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면은 서로 간에 말 같은 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한 단어가 뭐 짜증나 이게 나한테 기분이 나빴어 어쨌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토에 해당하는 거지. 서로 간에 어떤 정막 대화하지 않고 있는 이 정적 소리 없는 이런 부분들 이해되세요? 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슬픈 부분이지. 슬프다 사그라들다. 슬프려면은 기쁨에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 기준 위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설레발맨이야.
기대가 높아.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망을 하게 돼. 과정이요. 기대치가 높아요. 금이라는 것은 사람을 항상 기대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포인트. 높아졌다 떨어지게 만들어요. 수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줄까 우리한테? 불안도가 높죠. 분리불안 같은 거. 걱정, 근심, 걱정거리. 그래서 뭐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내가 누구한테 버려지지 않을까 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여기서 나오죠. 수라는 것은. 그래서 수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 때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은 본질이라고 했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 사회화되지 않은 본래의 모습, 태어난 그대로의 성향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자, 그러면 얘는 사회적으로 사회화가 된 상태의 모습이 이제 비견겁제인 거야. 그러면은 사주가 비견겁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떠한 감정 표현을 중심으로 움직일까? 분노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화를 낸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에 대한 반발심이 크다라는 거야. 비견 겁재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반발심이 매우 크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건드렸었을 때,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었을 때는 화를 내겠지. 직선적인 화, 표출하는 화. 그러면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았었을 때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정이 표현이 안 됐었어. 그러니까 무표정하겠죠. 굳어져 있는 형태겠지. 밝지 않은 상태. 어둡거나 우울하지는 않지만 표정이 경직되어 있는 모습. 그래야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를 뭔가 듣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웃다가 정색을 하는 건 굉장히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정색하거나 반발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약간 뭔가 입을 앙 다물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생각되지 않아? 어떠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형태. 그래서 이 비겁이 강한 애들이 보통 상으로 보면은 이 아랫 입술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앙 담은 형태의 표정을 지어요. 짓는 기본적인 표정이. 그래서 항상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이해되시나요? 표정이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 어떤 경우들은 사주에서 비견겁제가 발달하는 경우 굉장히 뭔가 정의감이 뛰어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화를 내고 있잖아. 그러면 잘못된 것을 봤었을 때 내가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 소리 지르거나 다투거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 투쟁하는 모습, 사회에 저항하고 악에 저항하고 하는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겁이라는 애는 이 고우만 있는 거지 받아들이거나 릴렉스 되거나 편안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비겁이 주는 어떤 뉘앙스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게 사회화되지 않는 개인의 모습이라면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오행상 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그냥 카랑카랑한 것만 있는 거야. 카랑카랑하게 화내면서 말하는 것 같은 볼륨이 높낮이 같은 목소리 같은 게 조절 안 되는 그런 모습 정도라고 하면 사회화가 됐다라는 것은 표정까지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주에서 관성이랑 편관 같은 것들이 강하게 발현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제 그 타고난 어떤 성향들을 사회에 살아가면서 내가 실망을 많이 겪었어. 정관, 편관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죠. 신뢰하지 않지. 걔가 나한테 이걸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여행을 가는데 드라이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걔가 가져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걸 준비를 하겠지. 기본적으로.